저 친구는 회사에 아주 잘 적응하고 만족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그냥 참고 있는 것일 뿐인데 상대방은 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만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거기서 여러분들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째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저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30% 이하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안은 조금 더 높게, 그죠? 내가 5,500을 생각하고 있다면 5,800, 5,700 조금 더 내가 좀 욕심을 내자면 한 6,000 정도까지 첫째 안을 해보겠다. 마치 우리 회사를 딴 회사랑 비교한다든지 저 회사는 이만큼 주는데 왜 저는 이만큼 받나요? 아니면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누군가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 받는데 용납이 안 된다든지, 그죠?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네, 안녕하세요. 협상바이블과 대화의 밀도 저자이자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의 대표 변호사인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봉 협상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선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사와 상대로 연봉 협상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마주해야 될 첫 번째 협상 상대방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와의 협상이 잘 되지 않아요. 제대로 본인의 가치를 회사 측에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갑니다. 왜? 스스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먼저 연봉 협상을 하기 전에 스스로 나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3월 달에 제가 와튼스쿨의 세계적인 협상학자이죠.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라는 책을 쓰시고요. 최근에 6년 연속 와튼스쿨의 최고의 교육 평가를 받으신 분입니다. 협상학계에서는 굉장히 핫하신 분인데요. 이분 책에 아주 인상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남들도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당신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지 항상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계속 시간과 노력을 내주면 자신의 가치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모종의 습관과 패턴이 생겨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억울한 마음이나 분노가 차오를 수도 있으며 이 역시 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러분들 먼저 내가 회사 측에 연봉 협상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나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지 스스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연봉 협상 전에 던져볼 만한 질문들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 첫 번째, 나는 협상이 안 될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 나는 왜 나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정보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지 않는가? 네 번째, 자기 의심에 휩싸여 있으면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가 정해진다 라는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해두시고 연봉 협상을 준비를 하신다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조금 더 나에 대해서,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나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를 해도 그것이 절대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원하는 것들 내가 들어주면서 서로 윈윈하는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연봉 인상을 요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연봉 인상 요청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회사 측은, 경영진은 그냥 저 친구는 만족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별로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나의 니즈를 드러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내가 니즈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저 친구는 회사에 아주 잘 적응하고 만족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 나는 내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냥 참고 있는 것일 뿐인데 상대방은 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만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거기서 여러분들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만 상대방이 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혹시 내가 만약에 연봉 인상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연봉 인상을 요청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받아들여지면 이건 대박이죠. 너무 잘된 케이스입니다. 그죠? 설령 내가 연봉 인상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왜? 첫 번째, 나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았고, 그리고 경영진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 가치에 대해서 재인식을 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즉시 만약에 회사 측에서 오케이 연봉 인상을 그만큼 해드릴게요 라고 회사 상황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야기할 때 좋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연봉 인상을 요청을 했는데 그 친구가 완전히 너무 못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그 친구가 어느 정도는 열심히 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그만큼 인상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그 부담감, 채무의식, 마음의 빚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연봉 인상이나 연봉 이외의 어떤 것을 요청을 할 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장치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대박이고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말 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이다, 공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내가 내 가치를 충분히 근거를 들여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못 받아들여주는 수준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나한테 불이익을 준다? 이런 회사는 여러분들의 청춘을 바쳐서 일할 회사는 아닌 거예요. 결국은 이야기를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담도 있죠? 울지 않는 아이에겐 젖을 주지 않는다. 그죠? 아이들이 울어야 엄마들이 얘가 배가 고프네? 울지도 않는데 배고프구나 하고 먹을 걸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톤 앤 매너와 협상의 전략들, 대화법만 조금 신경을 쓴다면 꼭 한번 반드시 연봉 인상을 요청을 해보는 것이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 측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가치를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 측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연봉 인상에 대해서, 연봉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보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는 건 거예요.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열심히 했잖아요. 연봉 좀 더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마치 아이들이 투정 부리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당신이 충분히 열심히 해왔던 것은 이미 기존 연봉에 다 반영이 돼 있다. 연봉 인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과거에도 열심히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한다 플러스 미래에 향후 1, 2년 동안에는 이만큼 더 열심히 하고 이만큼 더 성과를 보여달라라는 기대감으로 연봉 인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과거에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라는 말만 거의 30분 1시간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설득이 잘 안 돼요. 너 그렇게 열심히 한 거 알아. 그래서 그 연봉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50% 이상은 한 40, 50%까지는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해왔고 이런 일을 잘 해왔습니다를 어필을 한다면 나머지 40, 50%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제가 이런 일까지 이제 할 생각이고 이런 성과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만 집착해서 연봉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지 마라. 과거와 미래를 적절하게 섞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주게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연봉 인상을 할 때 너무나 중요한 설득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봉 인상을 요청을 하는데 내가 더 잘할 자신이 없으면 연봉 인상을 요청하면 안 되는 건 거죠. 속이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대화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과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별로 자신감이 없네. 스스로의 대화가 잘 안 되어 보이네.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 회사 측이 보기에 저 사람은 스스로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하루 24시간이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전부 다 타인 간의 대화로만 전부 다 채워지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서 연봉 협상을 할 때 첫 번째 대화 상대방은 누구예요? 내 자신입니다. 그죠?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일들을 한 해 동안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한 해 동안에는 또 여기에 기반해서 어떤 부분들을 얼마나 더 잘 해낼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래야 연봉 협상을 해야 본인도 떳떳하고 설득력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흔들려요. 회사 측은 이런 연봉 협상을 수도 없이 하거든요. 경영진은 이런 연봉 협상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죠? 본인들이 기준이 있는데 나는 기준이 없어서 계속 흔들려요. 그러면 설득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오케이. 내가 원하는 연봉 인상의 어떤 수준. 나는 한 요 정도는 연봉 인상을 원한다.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5천만 원 받고 있으면 나는 한 6천만 원 정도까지 받고 싶다. 아니면 한 10% 정도 원한다. 5,500만 원 정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거래 성사 지점입니다. 만족스러운 거래를 하기 위한 성사 지점. 두 번째는 나는 그러면 첫째 안으로 얼마 정도 이야기할 건지. 첫째 안이 여러분들 절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첫째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저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30% 이하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안은 조금 더 높게, 그죠? 내가 5,500을 생각하고 있다면 5,800, 5,700 조금 더 내가 좀 욕심을 내자면 한 6,000 정도까지 첫째 안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회사 측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도 힘들다고 했을 때 나는 그러면 이 지점 미만이면 나는 이 협상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겠다. 나만의 마지노선이 있어야 되는 건 거죠. 그죠? 예를 들면 5천만 원 받고 있는데 내가 연 5%의 인상도 못하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을 하겠다. 그런 본인만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 기준점이에요. 내가 만족하는 그 기준점, 내가 첫째 할 기준점, 그리고 나의 마지노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수치화 시키고 나서 협상을 시작을 해야 흔들리지 않는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시뮬레이션 돌려봐요. 회사가 예스 했을 때 너무 좋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이야기했었어야 돼. 곧바로 예스를 했다는 거는 내가 조금 더 이야기를 했었으면 그것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원해야 더 얻는다. 두 번째, 그러면 노 아니면 메이비란 말이죠. 그죠? 노일 경우에는 분명히 이유를 들어야 돼요. 왜 거절을 하는 건 건지. 이유를 듣고 나서 그 내가 연봉 인상 이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한 번 더 협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인상은 안 됐지만 예를 들면 직책을 좀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재택근무를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나 듣고 싶었던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다든지 그죠? 그래서 내가 노 받는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보다 회사가 나 싫어하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수들은 거절을 감정으로 받아들이고요. 고수들은 거절을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아, 요 정도 수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나갈까를 생각한단 말이죠. 세 번째, 이제 피디님께서 말씀하셨던 애매하게 매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왜? 이 매입이라는 대답은 사실 희망인 척하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이 계속되지 않게끔 어느 정도 우리의 리소스가 한정적으로만 쏟을 수 있게끔 좀 제한을 해줘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신가요? 한 달 안에는 그러면 확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2주 안에는 확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내가 계속 희망 고문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끔 장치를 좀 마련해서 시간을 좀 제한해줘야 그래야만 내가 매입이라는 희망 고문을 계속 받으면서 에너지가 낭비되는 그런 패턴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yes, no, maybe 각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연봉 테이블이 다 기본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남들보다 누가 봐도 뛰어난 성과를 얻었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 번 더 어필을 한다면 충분히 대기업에서도 어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워낙 많은 사람들의 연봉을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
테이블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는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준에 벗어날 정도로 아웃 퍼포먼스를 냈다라고 하면 어필을 할 수 있죠. 기존의 선배들 중에 이런 테이블 이상으로 내가 이야기를 어필을 해서 회사 측으로부터 억셉트 된 케이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따져보고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통지처럼 오거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딱 보면 그렇구나 하고 끄덕끄덕 하지 거기서 추가로 알파로 내가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필을 할 수 있는 창구는 항상 있다. 그리고 그 선례에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추가적인 어떤 변동사항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그 해당 조직의 문화에 맞춰서 한번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 첫 번째는 타기업에 비교를 하거나 우리 회사 내부적인 누구 직원에 비해서 내가 너무 작다라는 틀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공격적이어 보이고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받게 됩니다. 마치 우리 회사를 딴 회사랑 비교한다든지 저 회사는 이만큼 주는데 왜 저는 이만큼 받나요? 아니면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누군가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 받는데 용납이 안 된다든지 그죠?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마치 아이들이 누나는 이거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해? 이런 방식으로 투정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방식의 대화법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했다. 플러스 미래에 이런 부분까지 기여를 하겠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힘들다. 내가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내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런 부분만 지나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봉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연봉 인상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담당자 실무자가 어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생활고를 겪고 있다. 아니면 이 사람보다 못 받아서 지금 기분이 상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상부에 보고하기도 힘든 부분이에요. 그죠? 사실은 별로 영향가가 없는 건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 감정적으로 보이고 아마추어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저는 진짜 이 정도까지 일을 했는데 이 정도 연봉을 받는 것은 진짜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A가 있고요. B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장님, 사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한 것은 부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업계에서 조금 그래도 알게 모르게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한 것에 비해서 다소 좀 못 미치는 연봉 수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모티베이션이 좀 떨어지고 그게 업무에도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제가 요즘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환경이 조금 조건이 바뀌면 저도 더 열심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와 B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해요? 연봉 인상 좀 해주십시오. 근데 A는 굉장히 이기적이어 보이고 감정적이어 보이고요. B는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근데 내가 이 배를 타고 같이 쭉 나아가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도 좀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 그죠? 그 느낌을 준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대화법적으로 달라요. 첫 번째는 이기적이고 공격적이고 두 번째는 problem solver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배를 탄 당사자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내 편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친구도 힘들겠구나. 그리고 이 친구에게 조금 더 인상을 해주면 회사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 원칙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서도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딜리버리를 할 때는 대화법에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가 너무 날카롭고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내 가치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스스로 더 인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필을 당당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곳에서 일을 하시기를 저는 희망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전략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커뮤니케이션과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연봉 협상이 불안의 시간이 아닌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화이팅!